요거는 이제 약간 그 곁가지인데 당연히 그럴 줄 알았지만 전공의들 기다리다 퇴짜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의 대표를 강제로 부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생각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붙잡아 놓고 2시간 동안 비밀 회담을 했대요. 2시간 20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2시간은 윤석열이 혼자 얘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요. 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매우 건설적이고 심도 있는 대화가 이뤄졌고 사태 해결에 뭐 일종의 단초를 찾았다라고 회견이 끝나자마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 반면 전공의 대표는 SNS에 딱 한 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회담을 한 거야? 둘이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윤석열은 잘 해결될 거다. 실마리를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공의 대표는 얘기 들어볼 필요도 없어. 앞으로 의료계는 윤석열 상대하지 않을 거야. 우리 의료 다 때려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레지던트들이 70% 이상이 하식서를 내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2시간 20분 동안 얘기 듣다가 지친 거 아닐까?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었어. 2시간 20분이면 힘들죠. 아니, 새우 사실 말 되게 잘하잖아. 새우 말을 2시간 20분을 우리가 듣고 있어도 이렇게 말 잘하고 재밌게 말하는 사람 걸 2시간 20분을 들어도 귀에서 피가 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 잘 때 내 방송을 틀어놓고 자는데 네. 20분 이상을 못 견디고 잠이 든다. 근데 윤석열 얘기를 2시간 20분을 들었으면 귀에서 피가 나는 게 아니라 뇌가 녹아내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파탄 난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네가 해결한 것처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어저께 얘기했던 천공이 얘기했던 30% 문제 이거예요. 대통령에서 천공도 아니다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도 송 작가가 지적한 미스테리 30% 감축안이 600명 감축안이냐 1400명 감축안이냐에 대해서는 윤석열도 공식적으로 숫자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하는 쪽도 아직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게 제가 지적했잖아. 분명히 천공은 30%를 까줘란 얘기니까 600명을 까고 1400명 증원안으로 하라 그랬는데 30%로 해라라는 얘기를 600명으로 알아들은 거야, 대통령실은. 왜냐면 600명이 그나마 현실적인 쪽에 가깝거든. 1400명이나 2000명이나 사실상 가능성 없기는 마찬가지인 거지. 근데 천공은 분명히 1400명을 말했을 건데 30% 까라란 말을 잘못 알아듣고 600명이라고 던졌다가 이거 아니잖아 라는 순간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또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 전공의도 안 오니까 회장만 단독으로 강제 구인을 한 거야. 그래놓고 이제 우리 얘기 잘한 거다. 이제 돕기로 한 거다 그랬는데 나가자마자 우리 미래는 없어. 협상은 결렬이야. 그리고 레지던트들 70%는 앞으로 병원 일 안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해버렸다는 거죠. 정말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한 공간에 2시간 20분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아니, 이게 말이 배석자도 되냐고. 없었어? 제3자도 없는 거야? 아니 대화의 기본이 내가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상대가 동의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적어도 그건 확인을 했었어야지. 앉혀놓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다 됐어요 그렇지.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얘기 다 이게 했어. 한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대화의 기본도 안 됐나 봐. 그리고 전공이 대표가 윤석열 앞에 놓고 대통령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저희 못합니다. 이러시면 저희 파업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결국 듣는 소리만 쭉 듣고 나서 네 하고 나온 다음에 우리는 결렬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게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도 어른이 얘기한단 말이야. 그 좀 전문가는 말이야. 좀 얘기를 들을 줄도 알고 말이야. 그런 대꾸도 할 틈을 안 줬을 거라니까. 결과적으로 지 하고 싶은 대로 2시간 동안 실컷 얘기하고 내가 다 해결했어라고 발표했는데 정작 얘기 듣고 간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이 7월 달에 가겠다고. 어딜요? EU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겠다고
사전에 자.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가 나토가 75주년이 네. 창설 75주년이고 워싱턴에서 정상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워싱턴에 쇼핑하러 갈 수 있는 시간을 예, 생긴 것 쇼핑이요? 같아요. 지금 얘기했잖아. SS는 놓쳤지만 SS는 없어서 지금 FW로 FW는 가야 되니까 이왕이면 워싱턴으로 가자라고 지네들끼리 벌써 계획을 세운 모양입니다. 내가 보기에 가더라도 진짜로 업적으로 행사만 보고 올 걸 뻔해요. 누가 지금 윤석열하고 정상회담을 하겠습니까? 현장에서 5분짜리 미팅을 하면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7월 달이면 너무 멀어요. 야, 잠깐만. 에이, 7월까지 쥐가 그 자리에 있다고 누가 장담해? 그 말도 맞는 거지만 만일에 이제 탄핵 같은 절차가 이루어진다 그래도 6개월은 있어야 되니까 그 전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은 예를 들어 4월 말이나 5월에 탄핵안이 나오게 되면 12월까지는 나갈 수 있거든요. 직무 정지를 당하더라도. 아니, 우리 탄핵을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난 경험해 보고 싶은 거 하나 있다? 뭐? 하약? 하야는 우리 이승만 때 한번 경험을 그건 해봤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나는 때가 그거는 아니니까. 그거는 그 자진적인 하야를 하게 되면 하야 반납을 시키고 기어이 탄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야하지 마! 라고 한 상태에서 탄핵을 하고 그 다음에 잡아 쳐넣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빨리 되면 좋지. 하야하면 당일날로 처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근데 그렇게 당일날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두고두고 절차를 해가면서 할 것 다 해가면서 피를 말리려고? 그렇죠. 조금씩 아니야. 그거 하면 좋겠어요. 그거는 상식적인 사람들은 피가 마르겠지만 얘는 계속 술 마실 날만 늘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해봐요. 진짜 야권이 200석 이상을 얻어가지고 완전히 그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행정 안에서 이른바 지금까지 해왔던 시행령 정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수준의 의석을 얻게 된다면 이제 지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A씨 이렇게 할 거면 나 안 해! 라고 집어던질 가능성이 난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탄핵보다 하야가 더 빠를 거라는 예상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속마음을 이렇게 자꾸 글로 쓰시고 그러면 안 돼요. 단두대라뇨. 물론 저도 프랑스 혁명에서만 그림으로 봤는데요. 실제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거 안 돼요. 무섭게. 아니 왜 자꾸 저기 대한민국 사람이 그런 걸 갖다 쓰고 그래요. 프랑스의 혁명인 네. 걸로. 예. 최근 들어 정말 한동훈이 웃기는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포청천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개작두? 그렇죠. 제가 보기에 이왕이면 개작두를 대령하라. 이제 계작들은 그거 중국어로 해줘요. 직급이 낮은 거고요. 개작두를 대령하라. 중국어로 해줘요. 예리워 룽작두. 네. 그 정도 급이 되면 용작두로 처리를 해줘야죠. 계작두는 서민들이 쓰는 거고요. 네. 고위 관직들한테는 용작두라 그래요. 훨씬 크고 진짜. 날도 잘 갈고 잘 썰리는 거 있어. 용작두를 해가지고 용작두로 처리하는데 굳이 뭐 프랑스에 단두대까지 갖고 올 필요 없다. 가까운 데서 가져오자고요? 가까운 데서 용작두를 쓰면 되는데 근데 그런 거는 필요치 않죠. 한 방에 보내주고 싶지 않아요. 오래오래 우리 곁에 두고 괴롭히고 싶어요? 네, 오래오래 괴롭히고 싶은 마음입니다. 일단 주류 반입부터 금지시키면 고통을 받을 것 같긴 하네요. 아니 수감자가 무슨 주류입니까? 지들이 무슨 뭐 아니지. 김성태 회장이에요? 아니 이게 탄핵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주류 금지. 예. 그 단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주류 얘기가 나와서 막 건너뛴다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화영 지사가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작년에 김성태 회장이랑 같이 법원에서 검사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겠지만 세미나를 했다.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시킨 연어와 소주를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빠져나올 것인가,
이재명 시장한테 도지사한테 이 모든 걸 뒤집어 씌울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다라고 법정 증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검사가 반대 신문을 해야 되잖아요. 술을 먹은 거 맞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확신해요? 그때 종이컵에다가 따라줘갖고 먹었습니다. 그게 술인 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먹어보니 소주였습니다.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면 거도관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그때 술 마시고 충분히 시간 지난 뒤에 갔기 때문에 문제 없었습니다. 이렇게 검사가 반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조작이 있었다, 증언 조작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술을 먹어? 술 아니지. 물인데 네가 오랄감만에 먹어서 술 냄새 난다고 착각한 거 아니야? 이게 실제로 법정에서 일어난 문제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끝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사람들도 다 날아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이고. 또 하나 단신 하나 더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김건희 일가의 땅들이 대거 그린벨트 해제가 됐다라고 하는 우리가 의심하던 내용이 실제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된 기사 있나요? 네, 그 김건희 가족회사죠. ESIND가 소유 중인 송능리 땅들이 일단 모두 임야인데 현재 이 지역은 원래는 지자체장 허가가 없으면 거래가 불가능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게다가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도 해당하거든요. 그럼에도 이 땅을 갖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인근 주민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그린벨트가 대거 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거봐요. 그때 군사지역 푼 건 장인 소유 땅. 그린벨트 풀면 장모 소유 땅이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하야를 하고 싶어도 지금이라도 때려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아직 이쪽 가족 사업들에 대한 정리가 덜 끝난 거예요. 지금 경찰법원에서 김건희와 최은순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는 국회의원 몇 석이나 딸까? 누구를 공천 줄까? 총선 이후에 전국을 어떻게 풀어갈까가 아니라 어차피 윤서방 자리 있을 때 우리 모든 거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그린벨트 다 풀고 도로 다 뚫고 각종 규제들 다 그쪽 지역에다 풀으라 그래.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윤석열은. 국정은 아무 관심이 없고 건희 눈치 보면서 장모 땅, 집안 재산 불려주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인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런 상황을 얘기할 때 이게 지금 양평 고속도로에 인한 그 문제가 아닐 거라고 했잖아요.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 안에서 드러날 거라고 했잖아요. 당산이 있었고요. 양평 당진이 있었죠. 당진 아산이 있었고 양평이 있었고 이번에 남양주까지 터져 나온 거야. 거기에 지금 늘 얘기하고 있는 헌인마을부터 시작해갖고 도대체 전국에 얼마나 많은 땅들을 뿌려 놓았고 그거를 통해갖고 얼마의 돈을 벌려고 얘네들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이거 전수조사 해보면 정말 지구촌적인 아주 글로벌한 스캔들이 될 거예요, 이것들은.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 증거가 남아있을 때, 얘네들이 아직 진해 차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직 행사를 못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지 못하면 나중에 더 많은 피해와 더 많은 복구 비용과 더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 낼 거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사전투표장으로 달려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9, 29번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산 진구일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이현입니다. 시의원에 출마를 하고 부산 전체에서 선출직 시의원이 한 번도 배출된 적이 그렇죠. 없어요.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또 당선이 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의원 할 때 LCT 아시죠? 잘 알죠. 네, 거기에 이제 협약의 해목 보증금 139억을 몰취를 했습니다. 참 양평처럼 네. 공짜로 최은순 모녀인데 다 퍼줄 수 있었는데 일부 추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계금 골목시장이라고 있어요. 화장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인분들이 노력이 너무 가상하대. 근데 화장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센터를 지었어요. 센터를 짓고 그 앞에 화장실 화장실이었어요. 넣어버렸네. 예. 천재네. 어떤 방식으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킨십을 하고 계신지. 그 바람이 안 불 수 있다는 가정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람이 안 불면 30% 정도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간단한 논리예요. 20.1%를 제가 대면을 해서 설득하면 된다. 이현을 꼭 지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